오늘은 대장동 이슈랑 김의겸, 한동훈 장관 둘이 싸운 이슈가 제일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김병민 위원장님과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분, 3분 정도 있으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오늘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벌써 문자 김병민 없이 가죠?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가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천하람 위원장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천하람 위원장이랑 신나게 재밌는 토크 하면 될 것 같고 장성철 소장님도 모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모실 거예요. 그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뭐 이준석 대표를 모시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고민을 해보고 댓글창이 벌써 뜨겁습니다. 김병민, 천하람 두 사람의 이름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가면서 굉장히 뜨거운데 여하튼 화요일은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정치권 이면에 있는 내용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문이 형도 그렇고 태현 형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을 좀 하시면서 저희 당내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관찰자적 입장에서 많이 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며 가면서 또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으로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뭐 성문이 형님이나 아니면은 김태현 변호사님 이 두 분보다는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천하람, 장성철, 김병민 서로 막 화이팅하고 많이들 그러네요. 제가 거의 이제 김병민 위원장이 한 1, 2분 정도 있으면 한 2, 3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일 뜨거운 이슈는 역시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들 아마 아실 텐데 첫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기사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째 기사인데 첫 번째. 네, 제일 위에 있는 기사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걸 먼저 보내드렸나? 제가 첫 진행이라서 좀 이렇게 서툴고 그렇습니다. 다른 기사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렇죠. 요거. 자, 이 사실관계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가 이루는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더 팩트라고 하는 탐사 보도 매체의 제보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의 모 처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뭐 술을 마셨다,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 그 가운데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네 마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것을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뭐 장관직 포함해서 앞으로 모든 공직에 대해서 다 걸 수 있다. 당신은 뭐 거실래요? 의원님도 의원직 거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저도 그래가지고 재밌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더 팩트에서 나온 내용이 진짜 웃겨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청담동 모처에서 뭐 김앤장 출신 변호사 30명과 뭐 한국 자유총연맹 대표 누구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막 올라와 있는데 웃긴 거는 그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보도는 했는데 그 술집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어디서 노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더 팩트에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렇게 돼요. 뭐 첼로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 제보자예요. 이 첼리스트가 있는데 그 첼리스트가 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청담동 모 처인데 여기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뭐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뭐 자유총연맹 회장이 뭐 무슨 술을 먹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 내용을 더 탐사에 제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자친구 그 첼리스트랑 통화했던 내용 모두 녹취록을 그냥 더 탐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녹취록을 들은 더 탐사는 청담동에 있는 모든 술집들을 그래서 다 돌았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가 그 남자친구한테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김병민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형님? 네. 아이고 늦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광고를 했었던 김병민 위원장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비대위원을 같이 하셨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기 때문에 오늘 모르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 아주 세세하게 팩트 중심으로 많이 짚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7시 30분까지 와야 되는데 MBN 방송이 있어서 끝나고 불이 나게 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오늘 꼭 와달라 그래서 나머지 일정 비고 찾아뵙습니다. 우리 정치 왓수다의 시즌 2 여기 뭐 김재섭 코너가 있는 거죠? 화요일이 이제 제가 하는 거고, 예. 목요일이 성문이 형이. 제가 좋아하는 백성문 변호사 또 김재섭 위원장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튼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어렵게 보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고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의겸 얘기를 좀 했어요, 형님. 그 더팩트에서 더팩트가 이런 제보를 했는데 네. 김의겸이 그걸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형님 해주십시오. 김의겸 말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여기가 스튜디오라 조금 소리가 울리는데 내용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릴 겁니다. 네. 김의겸 의원님이야 뭐 워낙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없으면 뉴스가 뭐 어떻게 생산이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너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0,000원 슈퍼챗을 싸주시면 이거 우리한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백성문 변호사님한테 가는 겁니까? 회사로 가는 겁니다. 회사로. 네, 저희는 뭐 큰 상관없고요. 네, 네. 슈퍼챗을 싸주신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을 받으면 정치 후원금에서도 안 되더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랑 관계 없이 회사로 가는 거에 맞아요. 우리 출연한 거니까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김의겸 의원님은 아무튼 저도 뉴스를 보면서 네. 이게 너무 유동규 본부장한테 뉴스가 다 쏠려가니까 네네. 다른 뉴스를 한번 툭 던져갖고서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문이 형이 2만 원을 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하도 허황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가 열린공감 TV에서 파생돼 나온 더팩트인가? 맞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스토킹 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당황해서 한동훈 장관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같이 둘이서 뭐 야합이라 그랬나? 한동훈 장관이 예. 그 더팩트랑 같이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김의겸 의원이 당황해서 저희들이 같이 뭐 협조한 건 맞습니다만 이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됐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 퇴근 이후를 이른바 미행, 스토킹했다고 불리는 이들과 김의겸 의원이 같이 무언가를 공작했다는 것도 잘 믿기지가 않는 대목인데 무튼 그때가 7월 21일인가 7월 19일을 얘기합니다. 네. 그 뭔가 그 청담동에 있는 바에 갔다고 얘기했던 때가. 네. 근데 궁금해서 7월 19일에 기사가 뭐였는지 좀 찾아봤거든요. 예, 보셨어요? 예. 7월 19일에 뭐가 있었는지? 아니요, 못 봤습니다. 최소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 하려면 민주당이 과거 같은 상황이면 전체 의원들 다 대동해갖고 그 청담동 바를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거기에서부터 아마 인터뷰를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에 누가 왔었고. 근데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네네. 그리고 그 7월 19일은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때가 대우조선해양 그 불법 파업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어서 그 당시 조간 일면을 제가 보니까 예. 대통령이 6명의 장관한테 지시를 해요. 네네. 장관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라. 그 장관 중에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우조선해양 문제 한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그때거든요. 근데 김의겸 장관은 이 내용이 확실하다 싶으면 이런 내용들 다 끄집어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툭툭 던지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내용들이 워낙이나 얼토당토하는 내용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 해명? 어떤 해명이었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들이 있는데 네. 김의겸 의원의 내용 뭐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니다 규정짓고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국회 내에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얘기해라. 유튜브 나와서 얘기하든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있는 그대로 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꽤나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좀 우리 형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거가 그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제보를 한 여자가 첼리스트가 그의 남자친구에게 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남자친구가 그 녹취록을 더 탐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다 들은 그 더 탐사가 청담동 모든 술집 일대를 다 돌아다녔는데 그걸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바인지를 특정이 안 됐다는 특정을 거예요? 안 됐어요. 특정을 못하고 그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 동안에 질문을 하게 된 건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녹취록을 다 넘겨줄 사이라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거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녹취록을 다 전달도 해주고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는 과정 속에서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애초에 사실관계가 안 맞는 내용들을 주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한동훈 장관이 되게 멋지게 대응을 하는데 멋지게 대응하기 전에 댓글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뭐 슈퍼챗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슈퍼챗 쏴주신 우리 피터슨 제이님, 네 매불쇼 잘 봐준다고 얘기했는데, 네,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쳐다보니 그때 야, 네가 어떻게 페미니스트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예, 다른 댓글도 한번 해주십시오. 캐톨리님, 예,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슈퍼챗 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뭐 슈퍼챗 대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많이들 오셨나요? 우리 성문이 형 할 때는 꽤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많이 오시는데 일단 아이어른님께서는 전 도봉갑 이사 가고 싶다고 집값 알아보셨다고요. 김재석 국회 보내고 싶어서 되게 팬들이 많으십니다. 갑으로도 광진 갑에 계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꼭 그 응원 지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그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요? 그 노래 동백 아가씨 뭐 윤도현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동백 아가씨였어요?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하도 꺼내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어이없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한때 이제 법을 만든다고 민주당이 막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때가 있죠. 하나는 검찰 개혁이고 하나가 언론 개혁이고. 그 언론 개혁을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이없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게 되면 지난번에 왜 한동훈 장관 관련해 갖고 이재정 의원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재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먼저 쫓아서 악수했다. 뭐 법무부 행사 때.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는데 맞아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 얘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재가를 물리겠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아무 얘기나 막 다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전에 방송하고 왔는데 민주당 의원이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나부터도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김의겸 의원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지난번 작년도 국정감사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제일 핫했던 인물이니까 돈다발을 갖고 있던 조폭 김철민 씨인가?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건넸던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사실이 의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얼마나 되치기를 당했습니까? 맞아요. 그때 김용판 의원이었어요. 국민의힘에. 김의겸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 김철민 씨든 이런 사람들 얘기 제보만 갖고 오면 그냥 다 국회에서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사실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보게 되면 처음 나왔던 국회의원이 얘기한 장면들만 딱 기억하고 나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됐을 때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각인 효과를 씌워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의 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또 하고 계신데. 아니 근데 김의겸 의원은 제가 모든 의원들이 그다음에 기자 출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점잖으신 분이었다라는 얘기를 다 하시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의원 되고 좀 달라졌다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약간 젠틀하고 모든 기자 출신의 정치에 계신 분들이 김의겸 의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다 하나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를 한번 갔다 오셨다가 흑석동에 투자 한번 하셨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요새 좀 흑화하시는 느낌이 좀 들긴 되는데 청와대에 있었을 때도 제가 어저께 청와대 출입 기자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심경의 변화에 대한 본인의 분기점이 있을 텐데
뭘까요? 흑석동 집을 팔고 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어차피 네. 잃을 거 없다. 글쎄요. 네. 뭔가, 네. 알겠습니다. 알 수가 있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김의겸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책임 안 져.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모든 법적 대응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형사상 대응도 민사상 대응도 다 한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어떤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제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되게 보면은 그 국감장에서 이 두 분이 티키타카하는 내용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김의겸 의원이 약간 벙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내가 아니 거기서 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 어디 특정은 되세요? 이런 찌라시 수준으로 지금 국감장에서 이래도 됩니까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관계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가져온 것만 보고 읽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거 건수 하나 잡았다. 한동훈이 드디어 노래 부르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런 건데. 어우, 예. 네, 이재명 말씀 주시는 중간에 이재명. 우리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는데요. 이재명님이 저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재명이 한 분 계시고. 부대변인, 재명이 계시죠. 형이 쓴 건가? 예. 네, 이재명님이 병민이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또 다시 대응을 합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김의겸 한동훈 뒷골목 깡패식 협박 국감장 도박판 만들어. 이게 아까 길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자기의 입장문을 냈어요. 한동훈 장관이 사실 아까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들은 기자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김의겸 의원은 직접 자기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하나하나 써가지고 저 내용들 들어보면 이런 것에 나는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면은 기사 한번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해당 술자리를 직접 봤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제보자의 육성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가 어딘지도 지금 특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이면은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 다 그냥 녹취도 따갖고서는 틀면 되는 거죠. 이게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회 차원에서 특히 민주당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도박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외에 타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내 돈 모두랑 내 손모가지 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그 정도로 배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제 생각에는. 너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너무 잘못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김의겸 의원은 너무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비중을 다루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의겸 의원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 계속 하는데 관심 별로 안 가져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유동규 씨가 워낙 핫한데 그 유동규 씨에 관한 뉴스 비중이 사실 100을 차지해야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아침부터 뉴스를 보면 이 김의겸 의원의 발언 때문에 유동규 씨에 관련된 뉴스 토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이 바보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노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의도에 별로 넘어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대도하는 논리들을 갖고 자꾸 끌어당기거든요. 네. 이런 그 시간 낭비, 전파 낭비할 시간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오다 기사 보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변 보호 얘기가 나온 거 봤어요? 보다 보니 경찰이 저도 신변 기사만 보호. 봤습니다.